안녕하세요. 필승당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법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은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 설계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기울기에 따른 수구의 이동 칸수를 응용을 할 거긴 하지만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 더블 쿠션 레슨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배치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더블 쿠션 설계법인데요. 근데 지금처럼 이적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상단 회전력을 이용해서 수구의 진행 방향을 점점 전진을 시키는 식의 횡단 공략 방식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횡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1적구와 2적구에 떨어진 거리가 많을 때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1, 2, 3 쿠션 또는 4 쿠션으로 공략하는 방식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오늘 설계법을 잘 들으시면 지금처럼 꽤 까다로워 보이는 더블 쿠션 배치 성공률이 많이 높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도 마찬가지로 딱히 선택지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블 쿠션 배치를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배치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두 가지 배치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사실상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배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 배치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울기에 따른 이동 칸수를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이동 칸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경우의 수를 하지는 않고요. 기울기가 3칸일 때와 4칸일 때 이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기울기에 따른 이동 칸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오늘의 배치를 해결하기 위한 힘 배합으로 공략을 했을 때는 이동 칸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먼저 기울기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구와 1적구를 잇는 선을 만들었을 때 1적구가 있는 쪽 포인트 그리고 제가 있는 쪽 포인트와의 떨어진 칸수를 기울기라고 읽습니다. 그럼 지금은 3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3칸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었을 때 4칸이 떨어져 있을 때를 기울기 4칸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드러운 힘으로 공략했을 때의 기본 이동 칸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울기 3칸일 때 8분의 2나 3 정도의 두께로 1적구를 공략하게 되면 수구는 1적구가 있는 반대편 지점에서 반 포인트 정도 이동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저도 한번 부드러운 힘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자, 지금 딱 반 포인트 정도 전진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기울기가 4칸일 때의 무회전 이동 칸수는 1적구의 반대편 지점에서 1칸 전진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부드러운 힘 배합으로 8분의 3 정도의 두께를 공략을 해볼게요. 자, 거의 한 포인트 정도 전진이 됐죠. 자, 그리고 회전량에 따른 이동 칸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칸일 때는 기본 무회전 이동 칸수에서 1칸까지는 전진이 되지 못하고요. 0.7에서 0.8칸 정도 전진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원팁일 때만 시타를 해보면 무회전 이동 칸수는 반 포인트 앞이었고 거기에 원팁을 추가하게 되면 그 지점부터 0.7에서 8포인트 정도 전진이 돼서 제가 지금 큐로 가리키는 지점쯤에 도착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준은 부드러운 힘으로 공략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4칸일 때는 한 팁당 한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무회전 도착지는 한 포인트 앞 지점, 그리고 원팁을 주게 되면 그 지점부터 한 포인트 정도 더 앞으로 도착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힘으로 쳤을 때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적구가 두 번째 장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설계를 하셔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회전을 주게 되면 직접 맞을 수가 있고, 원팁을 주게 되면 너무 코너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반팁 정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힘 배합으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기울기가 3칸, 그리고 목표 지점은 제가 지금 Q로 가리키는 지점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부드러운 힘으로 칠 때의 무회전 도착 지점, 그리고 원팁을 주면 0.7에서 8칸 정도 더 전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리키는 지점에 도착이 되면 직접 맞거나 사이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원팁 반 정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대신 힘 배합은 부드러워야 그 지점에 그대로 도착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배치는 수구의 이동 거리가 더 많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을 더 붙여야 되는데요. 힘을 조금 더 붙였을 경우에 이동 칸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힘을 붙였을 때 이동 칸수를 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칸일 때의 무회전 이동 칸수는 부드러운 힘일 때 반 포인트 앞 지점이었죠. 근데 오늘의 배치를 해결할 정도의 힘으로 보냈을 때는 부드러운 힘으로 쳤을 때의 도착 지점보다 약 반 포인트 정도 짧은 지점에 도착이 됩니다. 조금은 탄력을 줘서 쳐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힘을 조금 붙였더니 우리가 아는 부드러운 힘의 도착지보다 반 포인트 정도 짧게 도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4칸일 때는 한 포인트 앞 지점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간 탄력을 붙이게 되면 부드러운 힘의 도착지보다 반 포인트 정도는 못 미쳐서 도착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힘을 붙였을 때의 무회전 도착지를 기준으로 회전을 줬을 때의 도착지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탄력을 붙이게 됐을 때의 무회전 도착지, 그러면 기울기가 3칸일 때는 0.7에서 8포인트 정도 전진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Q로 가리키는 지점쯤에 도착이 되겠죠. 원팁을 주고 약간은 활발한 힘 배합으로 쳐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탄력을 붙였을 때의 무회전 도착지보다 원팁을 줬더니 0.7에서 8포인트 정도 전진이 됐습니다. 자, 기울기가 4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본 무회전 도착지는 한 칸 앞이었지만 탄력을 붙이면 반 포인트 정도 감소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지점부터 한 포인트 앞 지점이 원팁을 주고 조금은 탄력을 붙여서 쳤을 때 도착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힘을 약간 붙여서 원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탄력을 붙인 상태의 기준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오늘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구의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탄력을 붙인 상태의 기준점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실전 배치를 해결을 해볼 건데요. 실전 배치를 해결하기 전에 오늘의 배치는 두 번째 쿠션을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실전 배치까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가 왔을 때 세 번째 쿠션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적구가 장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쿠션은 당연히 어느 정도 찾아내실 텐데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1적구가 있는 지점과 3쿠션 지점의 절반의 반대편 지점을 향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지점을 향해서 수구가 전진이 될 때는 1적구를 맞고 미세하게 밀림이 발생이 되면서 도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초크를 놓은 지점에 도착을 시키더라도 예상대로 이렇게 반사 각도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요. 그것보다 더 안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초크 지점을 향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초크가 있는 지점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수구는 우리가 예상한 지점보다 훨씬 안쪽으로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2쿠션을 찾으실 때는 3쿠션 지점과
그리고 일적구가 있는 지점의 절반이 되는 반대편 지점에서 한 3포인트 정도는 앞쪽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2포인트 근처로 도착을 시켜 볼게요. 자, 이제 실전 배치를 몇 가지만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가 4칸이기 때문에 탄력을 붙이게 되면 도착 지점은 이 반포인트 전진된 지점이겠죠. 이 부분을 먼저 알고 계시고 회전량을 찾을 건데요. 먼저 2쿠션 지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3쿠션 지점과 1적구가 있는 지점의 절반이 되는 지점에 제가 한 3, 4포인트 정도는 더 앞쪽으로 설정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탄력을 붙였을 때 무회전 도착 지점보다 거의 반 포인트 정도 앞이면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력을 붙인 채로 반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한번 보죠. 일단 기울기는 3칸, 그리고 3쿠션 지점은 자, 이 원포인트보다 살짝만 안쪽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쿠션 지점을 찾아보면 1적구와의 떨어진 지점의 절반이 되는 자, 이 지점에서 3, 4포인트 정도 뒤쪽. 자, 그러면 이 정도 지점이 2쿠션 목표 지점이 되는데요. 3칸이기 때문에 무회전 지점은 그대로 반대편 지점이 되겠죠. 그럼 지금은 원팁 정도를 주고 탄력을 약간만 붙이면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치를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4칸이고요. 먼저 3쿠션 지점을 찾는 건 쉽죠. 자, 이 지점 정도로 설정을 하고 2쿠션을 찾아보면 일단 1적구와 떨어져 있는 포인트 간격은 3.5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절반이 되는 반대편 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 4포인트 정도 뒤쪽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회전 도착 지점보다 거의 한 포인트 정도 앞쪽에 도착이 되면 득점이 되겠네요. 원팁 정도의 회전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치까지만 시타를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4칸이고요. 일단 2쿠션 지점을 찾아보면 1적구와 3쿠션 지점의 절반이 되는 자, 이 정도 지점, 그리고 그 지점에서 3, 4포인트 정도 뒤로 가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무회전 도착지보다 살짝만 더 넘어가면 득점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럼 회전력을 반팁 정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속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탄력적으로 보냈을 때에 본인만의 기준점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처럼 난해한 더블 쿠션 배치의 성공률이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